반드시 이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월요 인터뷰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 정부의 과제, 노동자들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 여성 노동자의 백진경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음식과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 또 정보까지 저희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홍신의 요리연구가 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사적인 주제를 잡았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매일 맛있는 얘기만 하다가 가끔 또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식용유. 요즘에 좀 대란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 마트에 가서 식용유 살 때 구매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매 제한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얼마 전에 또 구매 제한이 생겨서 이제 그러면 약간 한 사람이 가서 하나 정도밖에 못 사더라고요. 대형마트인 경우에 이제 대용량인 경우 그렇고요. 뭐 작은 병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까지 이렇게 되는 데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단 구매 제한이라는 거가 있는 것 자체가 신경 쓰이죠. 신경도 쓰이지만 이게 사실 그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 식용유 거의 이렇게.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에 대한 구매 제한이 왜 생겼냐. 이게 알고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진짜 중요한 나라였구나. 그런 걸 다시 느끼는 거죠. 네, 이게 뭐 유럽에서는 유럽의 창고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뭐 곡물서부터 기름서부터 여러 가지를 다 공급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 뭐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으니 아예 공급이 끊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용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하는 해바라기 씨유가 있거든요. 해바라기 씨가 거기서. 그렇죠. 우리가 식용유라고 얘기하는 걸 사실 정의를 다시 짚으면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식용유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콩기름, 대두유, 그리고 또 해바라기 씨유, 그리고 팜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용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포도씨유, 올리브오일, 그렇죠. 들기름, 참기름 맞습니다. 모두 다 식용유예요. 네네. 근데 식용유자가 붙어 있는 건 대부분 튀김을 할 수 있는 약간 저렴한 기름들을 총칭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름에 해당되는 식용유들은 대두유, 팜유,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큰 통의 대용량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카놀라유 같은 거. 그렇죠. 좀 뭐 온도가 높이 올라도 우리가 크게 뭐가 생성 많이 안 되는 안전한 기름들을 식용유라고 하고 있었죠. 네. 이거의 주류가 지금 팔로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원재료 이런 가격이 상황이. 이제 오를 테니까 여기서도 이제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면은 맞아요. 네, 쉽게 생산이 계속 지금 되기가 어려운. 올리는 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조금 희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 얼마 전에 엊그저께 다시 뉴스에 나왔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동안 팜유 수출을 중단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수출을 재개한다. 그래서 식용유 공급에 숨통이 트인다. 이런 기사들이 줄지어 오고 있는데 팜유는 사실 일반인들이 쓴다기보다는 주로 식당이나 외식업계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는 한데요. 네, 식당이나 외식업계에서 오히려 팜유를 그냥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면.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유탕 처리 가공품, 과자들, 네, 그리고 마요네즈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초콜릿 아시죠? 네. 초콜릿이 조금 저렴하게 만들려면 카카오 기름을 넣지 않고 팜유를 넣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상품들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팜유예요. 그럼 팜유가 뭐냐? 이거 야자나무 기름이거든요. 네. 기름을 짜기 위한 기름 야자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사용을 하는데 생각 외로 이 팜유가 굉장히 안전하고 되게 몸에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튀김 전문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저렴한 유탕 처리를 다 팜유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최대 생산 국가가 인도네시아였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약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수출을 중단을 했다가 네, 다시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상태인 거죠. 지금 뭐 정부하고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공급이 가격 안 오를 인상 계획 없다 지금 그렇게 발표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 마트를 가보면 가격이 비싸졌다. 올랐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거는 어찌 보면 식당이나 뭐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실 구입하기도 하고 그럼요. 아무래도 걱정되니까 조금 더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재기의 가능성이 있죠 지금. 네. 유통업체도 아무래도 이걸 또 신경을 쓸 수밖에 그럼요. 없고.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랑 그리고 실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거랑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이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트에만 가도 이미 올라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르는 가격을 나라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올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지금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쓰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튀김용 기름을 쓰고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치킨집이라든지 돈가스집 다 엄청나게 지금 비상인 거예요. 실제로 그 통 단위로 봤을 때 20리터짜리 이랬을 때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오르는 그 비율에 비해서는 훨씬 몇 배 더 올라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업자들이 식용유 공급업자들이 이 사태가 사실 언제 끝날지 자기는 모르겠으니 그 기름을 사둬라라고 또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사실 뭐 유통기한이 그렇게 기니까 꽤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열몇 톤씩 이렇게 쟁여놓는 거를 권고하고 있으니 그걸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러니까요. 특히 우크라이나 앞서 해바라기 씨 맞아요. 기름 씨유 그 원료 비중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높습니까? 다른 나라 해바라기 씨는 왠지 전 세계에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뭐 창고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바라기 씨유뿐만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기름 제한뿐만이 아니라 밀가루 제한도 있어요. 밀가루? 네. 일반 그쪽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더 많이 드시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곡류들이 대부분 다 유럽에 공급이 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곡물 창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곡물 창고뿐만 아니라 모든 식자재의 창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크라이나가 되게 중요한 땅이었더라고요. 이거를 이번에 전쟁이 나고 나서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된 거예요. 예.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1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던 이 해바라기 씨유를 지금 완전히 차단을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지금 기름이 딸리는 건 당연한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이제 팜유가 한동안 좀 많이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팜유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우리가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들이 대부분 다 팜유가 포함된 기름들이에요. 그리고 뭐 기름을 우리가 집에서 튀김용으로 쓸 때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베지터블 기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걸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에 포함이 된 팜유 함량이 조금씩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그러니까 튀김용 기름 자체가 지금 다 대란이 된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뭐 세계의 곡창 지대, 뭐 유럽의 창고 이렇게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기름이랑 곡물 이렇게 주요 농산물들을 대부분 다 잡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야, 코로나19 지금 거리두기가 이제 풀려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좀 활기를 맞아요. 찾으려고 그러는 시간이었는데 이때 또 이렇게 식용유 대란이 일어날 거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일 거고. 식용유 대란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뭐 식용유 대란 때문에 지금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은 원자재값 상승이 모두 다 도미노로 이어져요. 일단 라면 같은 경우 라면으로 되게 많은 지표를 삼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중요하죠. 그렇죠. 기름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일단 유탕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면값이 전체적으로 10%를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치킨값이 지금 심상치가 않고요. 정말 국민 어떻게 보면 간식 그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치킨, 돈가스 그리고 떡볶이에 나오는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해당이 되고. 서민 음식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편의점, 마트 이런 데 깔려있는 모든 과자류들. 이것들이 다 같이 인상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이 너무 큰데 어떻게 이것저것? 보면은 그냥 식용유 대란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서민 경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름 파동이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잘 걸렀어야 되나 그러면? 아, 갑자기 이게 그런 걱정도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정용실 아나운서님이 예.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은 그 치킨집 같은 경우에 예. 한동안 이렇게 뭐 한 번 기름으로 60마리만 뭐 튀긴다는 그런 예. 집도 홍보도 있었잖아요. 아예 나와 있죠 문구가.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그 기름을 한 번 넣고 나서 원래는 어느 정도 튀기면 기름이 산패되니까 그걸 갈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마그네슘 필터링을 해서 그 오염 물질만 빼내고 네. 다시 새기름처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게마다의 노하우거든요. 그 기계를 갖다 놓고. 근데 이런 치킨집이나 이런 요리집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름을 쓰고 갈고 열심히 닦는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집 다 사실 다 영향을 받는 건 마찬가지죠. 필터링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비용인가요? 있어요. 네, 비용도 뭐 생산이 되지만 그래도 뭐 기름을 가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뭐 필터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막 따졌었는데 요즘은 치킨값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름값 때문에도 이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사실 많이 안 따지고 계셨었는데 이제는 좀 찾아보시겠죠, 이런 걸. 그러겠네요. 네. 지금 이 대체할 만한 종류가 뭐 있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예전에 좀 고급 그런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가격이 뭐 이러다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다른 아까 걸로 뭐 대체해서 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식용유라고 하는 거는 원래 먹을 수 있는 기름을 다 통칭하는 건데 그중에 식용유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들은 튀김 가능한 저렴한 기름을 주로 그렇게 말하는 알고 거잖아요. 있죠. 네. 근데 이 기름값이 이 튀김 가능한 저렴한 기름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급 기름값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가 있으면 지금처럼 예.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 튀김용 기름을 사서 튀겨야 되냐. 이게 올리브 오일로 튀김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래는 이제 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튀기면 뭐 안 좋은 게 생성되고 뭐 이래서 예. 샐러드로만 먹고 이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태리 가면 근데 다 올리브 오일로 튀기잖아요. 그래요? 네. 안 가봐가지고. 이태리 예. 가면 또 다 죄다 올리브 오일로 다 튀겨요. 그게 많이 생산이 되니까 가격도 또 싸고, 어느 정도 내 거기서는? 저렴한 것도 예. 있고 막 완전히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걸로는 다 튀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도 약간 이런 현상으로 돌변하고 있는 중인 거죠. 식용유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냥 평준화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기름으로. 그럼 싼 그래서 거는 없어지고 다 비싼 그렇죠. 거로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름 퀄리티가 점점 높아질 텐데 뭐 굳이 그러면은 뭐 콩기름을 사갖고 튀기냐 뭐 카놀라유를 튀기냐 이런 거랑 가격이 비슷하다면 그렇다면 포도씨유라든지 네. 뭐 아니면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대체를 하실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네, 지금 사나야님께서는 쪄먹어야 되겠다.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게 아니라 아유, 맞습니다. 쪄먹어야 된다. 네, 그러시다 보면 또 치킨이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껴 쓰는 방법을 끝으로 한 30초 안에 팁을 좀 주시죠. 이게 아껴 쓰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기름은 더해서 넣어야 되고요. 원래 좋은 기름을 포함하고 있는 육류 제품들을 실제로 이렇게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해서 기름을 조금 덜 드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만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지혜를 주셨네요. 쪄서 먹어야 된다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한 식탁